한국은 정말 안전한 나라입니다. 밤에 길을 걸어도 크게 두렵지 않고 휴대폰을 카페에 두고 자리를 비워도 대부분 그대로 있습니다. 외국 나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외국에서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죠. 한국의 치안은 어느 선진국 못지않게, 아니 어떤 선진국보다 훨씬 더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은 안전하지만 숨이 막힌다고. 반대로 미국은 위험한데, 저도 잠깐 일 때문에 LA 코리아타운에 와 있지만 미국은 위험한데 사람들은 자유롭다라고 말합니다. 특히 LA 시내 같은 경우에는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제가 있는 지금 잠깐 머물고 있는 코리아타운 같은 경우에도 밤에는 저도 나가지 않습니다. 살벌한 기운 때문에. 도대체 왜 그럴까요? 오늘은 이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한국은 정말 안전한 나라가 맞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애국심에서 나오는 감정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을 방문하는 많은 외국인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한국에 처음 온 사람들이 가장 놀라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치안입니다. 밤 늦게까지 거리를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많고, 늦은 시간까지 문을 여는 가게들이 있고, 골목길에도 불빛이 켜져 있습니다. 이런 풍경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너무 익숙하지만 사실 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특별한 장면입니다. 한국의 안전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한국 사회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매우 촘촘한 관리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도시 곳곳에는 수많은 CCTV가 설치되어 있고, 이 영상들은 통합관제 시스템을 통해 관리됩니다. 범죄가 발생하면 기록이 남고 이동 경로가 추적되고 경찰이 빠르게 대응합니다. 이런 구조 속에서는 범죄를 저지르고 도망가는 것이 점점 어려워집니다. 한국은 사실상 거대한 감시망과 보호망이 동시에 작동하는 사회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의 CCTV 밀도는 세계적으로도 높은 편입니다. 지하철과 버스 같은 대중교통은 물론 아파트 단지, 골목길, 편의점, 주차장까지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환경을 불편하게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 시스템은 범죄를 억제하는 매우 강력한 장치이기도 합니다. 누군가 범죄를 저지르려고 할 때 그 행동이 기록으로 남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대부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무의식적으로 이런 변화에 적응하게 됩니다. 경찰의 대응 속도 역시 중요한 요소입니다. 한국에서는 신고를 하면 비교적 빠르게 경찰이 현장에 도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시스템이 빠르게 움직이는 편입니다. 신고가 접수되면 위치 정보가 확인되고 가장 가까운 경찰이 출동합니다. 이런 경험이 반복되면서 사람들은 점점 더 확신하게 됩니다. 이 사회에서는 큰 위험이 쉽게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말입니다. 기술적인 기반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 인프라가 매우 잘 구축되어 있고 디지털 시스템이 사회 곳곳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실종 신고나 범죄 추적 같은 것들도 데이터 기반으로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시스템이 만들어낸 안정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 환경에 너무 익숙해져 있습니다.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특별한 것인지 잘 느끼지 못합니다. 밤에 혼자 길을 걸어도 크게 긴장하지 않는 것, 편의점에 휴대폰을 두고 잠깐 자리를 비우는 것, 이런 행동들이 사실은 굉장히 드문 경험이라는 것을 잘 인식하지 못합니다. 한국에서는 밤 12시가 넘어도 편의점 불이 켜져 있고 사람들이 드나듭니다. 새벽에 배달 음식이 도착하고 공원에서는 늦은 시간까지 사람들이 산책을 합니다. 한강공원에서는 밤늦게까지 치킨을 먹으며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은 한국 사람들에게는 매우 익숙한 일상의 풍경입니다. 하지만 해외에서 온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놀라운 장면이기도 합니다. 해외에 나가보면 그 차이가 훨씬 더 분명하게 느껴집니다. 유럽의 관광지에서는 소매치기를 조심하라는 안내가 반복됩니다. 가방을 앞으로 매라는 말도 듣게 됩니다. 지하철에서는 주머니를 항상 확인하라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런 환경에 처음 노출되면 많은 한국 사람들은 약간 당황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까지 조심해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가면 또 다른 종류의 긴장을 느끼게 됩니다. 어떤 골목은 밤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특정 지역은 낮에도 조심하라는 말을 듣습니다.
사람들은 주변을 조금 더 경계하며 걷습니다. 이런 경험을 하다 보면 우리는 조금씩 깨닫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살던 곳이 정말 특별한 환경이었구나. 우리가 살던 곳은 일종의 유리온실 같은 환경이었습니다. 온도도 안정적이고 바람도 강하지 않고 위험한 요소도 상대적으로 적은 공간이었습니다. 물론 그 환경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환경입니다. 한국의 안전은 분명 커다란 장점입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큰 안도감을 줍니다. 아이를 키우는 부모에게도 밤늦게 귀가하는 사람들에게도 여행을 다니는 사람에게도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이 안정감 덕분에 우리는 일상생활을 비교적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점은 바로 그 지점에서 또 다른 감정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답답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국 사회를 이야기할 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안전하지만 숨이 막힌다고 말입니다. 왜 이런 감정이 생기는 걸까요? 촘촘하게 관리되는 시스템 속에서 사람들은 보호를 받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야 합니다. 카메라가 많고 기록이 남는 사회에서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스스로를 통제하게 됩니다. 누군가 보고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감각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자연스러운 것이 됩니다. 우리는 그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미 그 시선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안전은 보호를 의미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일정한 통제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보호받는 대신 규칙 안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이 반드시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 안에서 사람들은 때때로 숨이 막히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지점에서 하나의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는 정말로 이 안전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어서 그 의미를 잊고 있는 것일까요?